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올림픽 관련 뉴스가 홍수인 일본에서 뜬금없이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아주 허접스러운 궤변 칼럼이 있길래 번역해봤습니다. 1편은 칼럼을 소개하고 2편은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벌써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군대 보유 헌법 개정을 하고 싶어서 사회 변화가 없는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 제대로 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개소리를 하려고 한국을 끌려들여 정상적인 국가 아니다 운운하며 입 털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날이 오면 이런 칼럼도 그땐 그랬지 정도의 추억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그럼 칼럼 내용 같이 보시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일 것. 그러나 한국은 이웃나라이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본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이란 일본인의 대부분은 한국이 국가로서 하는 행동에 반감이나 위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한다. 2005년 야마노 샤린의 만화 혐한류가 출간되었을 때부터 일본 속에서 혐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내가 체감하기에 많은 일본인이 혐한 감정을 갖게 된 것은 2012년 일이었다. 이때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에 상륙하고 일왕은 방한하고 싶다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사죄하라 라는 발언을 한 것이 컸다. 내 주위에 많은 한국 문화 팬들이 이때부터 단번에 혐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방향전환이었다. 2013년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선진국들과 정상외교에서는 차례차례로 고자질 외교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연설했다. 2015년 말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한일 협정이 발표되었지만 이후 한국 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의 불합리한 주장에 지배되었던 문재인 정권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등 정부 간의 국제적 합의를 아주 간단하게 짓밟았다. 2018년에는 한국의 대법원이 전 징용공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월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 배상 명령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4월 다른 재판의 판결에서 주권 면제의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지만 그렇게 했다고 납득할 일본인이 아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깨진 관계를 성실하게 복구하려는 등 노력의 멘탈리티는 일본인에게 없어지게 돼버린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는 엮이게 되면 배신당한다는 인식이 일본 속에서 딱딱하게 굳혀져 가고 있다. 내 입장에선 친한파가 됐던 많은 일본인들이 위와 같은 체념과 혐오와 반감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은 맞고 일본은 나쁘고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사고가 정지된 마술을 거는 한뽕 같은 부류는 아니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결렬하겠다는 선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더 문명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문명적인 갈등 구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일본이 협력해야 할 상대로 한국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커다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분명히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인 척 행동을 하는데 원래 한국이 국가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제대로 된 국가다라는 전제하에 한국을 보니까 제대로 된 국가로서 행동을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화를 내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것이다. 근데 원래 한국이 제대로 된 국가일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조선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있다. 이 2개가 모두 별도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는 상호 배타적인 두 국가가 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이 두 국가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각각 당당히 자신들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우겼다. 지금은 일팔기 주장하지 않지만 한반도 두 국가의 주권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조선 왕조, 대한제국까지 하나의 국가였지만 그게 두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1950년에 시작된 조선전쟁은 아직도 휴전 상태다.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부족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도 과거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현재까지 역사를 알고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심상치 않은 변혁에 따라 변혁의 주기 통해 지금에 이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변화의 연속은 일본처럼 사회의 안정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가이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무게가 일본과 전혀 다른 것도 당연하다. 국가 자체가 가볍고 유연하며 변화에 의한 마찰이나 손상에 대한 탄력성이 있다.
국가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육중하고 꽁꽁 굳어져 있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되고 있는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국은 일본인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국가라는 이미지 같은 국가가 아닌 것이다. 한국을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국가 없는 운동권 단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의 정실력.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북한도 중국도 대만도 정상 국가가 아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운동하고 있는 어중간한 상태의 국가인 것이다. 나는 이 나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원래 세계 국가는 200개 정도 있지만 그 중에 정상적으로 깔끔한 국민 주권 국가는 몇 개가 있을까?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국민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는 냉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도 조선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깨끗이 둘로 나누어져 버렸다. 이들 국가를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주권 국가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항상 혁신을 추구하는 운동권 단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는 그런 정신력이 매우 강하다. 정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운동권 단체야말로 국가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에서 보자면 정의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단체인 일본이 수수께끼이고 깔끔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이 된다. 대한민국이야말로 훌륭한 나라이며 부도덕하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야말로 국가로서 결함이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이 생각을 일본인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근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북한도 이 근본 사상 부분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본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일본의 허무주의의 근원에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제대로 된 국가라는 믿음이 있다. 일본은 성실한 국가다. 일본은 제대로 된 법치국가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급이 되는 국가이며 경제 대국으로서 존중되는 국가이다.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등등. 이런 인식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일본인은 뭔가 이를 종교를 믿는 것 같이 너무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제대로 된 인류 국가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인식에 의해 국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 측이든 좌파 측이든 일본은 제대로 된 국가라는 환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조잡함과 조절 능력을 통해 일본이 지배 구조와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는 매우 말할 수 없는 게 드러났다. 여당 지지자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일본은 국가의 질적으로 말하자면 낮은 수준이다. 아무도 눈치는 못 챘지만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의미 있는 국면을 통해 빠르고 명백하게 알게 됐다. 일본인은 일본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정상이라는 근거로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되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국가로의 손해라는 인식이 되어버린다. 물론 법과 사회의 안정성은 중요하다. 한국과 같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생활의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헌법을 불변의 대전으로 보며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수구좌파가 일본 사회에서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운동권이 없다고 해서 정상적인 국가다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법체계 또는 문화와 사회의 결정에도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본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수구와 변화하지 않는 것에 열심히 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이 너무 운동권이라서 국가가 아니다 한다면 일본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국가가 아니다이다. 일본도 부동을 자처하고 말고 스스로 움직일 때이다.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일 것이다.